안녕하세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에게 아주 큰 축복이기도 했고, 그리고 큰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했던, 그리고 요즘 우리가 너무나 흔히 먹는 감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죠. 전해지게 됐는데, 처음 유럽 사람들은 이 감자를 굉장히 꺼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감자는 고구마처럼 이렇게 땅 속에서 자라는 작물이었던 거죠. 작물이었는데 이걸 캐서 보면 약간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연두나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의 모습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너무 음침하고 음습하고 이런 느낌의 작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먹는 작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 유럽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땅 속에서 나는 작물들에서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 먹었냐면 감자에서 나는 줄기나 싹을 먹었는데, 이 감자에서 나는 줄기나 싹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탈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악마의 작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유럽의 중세 유럽에 마녀 사냥을 할 때 마녀로 몰린 사람을 화형을 시켰죠. 마찬가지로 감자도 죄다 땅에서 파내가지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태워버렸죠. 그래서 그닥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감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16세기, 17세기 유럽은 종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들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날 때 후퇴를 하거나 이럴 때는 상대방이 내 땅에서 아무것도 쓸모 있는 것들을 취할 수 없도록 전부 불을 질러버립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전부 불을 질러버리는 전술을 청야 전술, 청야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땅을 전부 그냥 모조리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런데 이 혹독한 전쟁 기간에도 땅을 분명히 전부 불살라버렸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전부 불살라버렸는데, 감자는 어떻습니까? 땅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보니까 위에 있는 잎이나 줄기는 다 타버렸는데도 땅 속에 감자는 그 속에 살아남아 버린 거죠. 이때부터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감자가 굉장히 귀중하고 좋은 작물이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인다? 그럼 감자부터 심는 거예요. 감자부터 심으면 전쟁의 폐허 속에도 살아남는 유일한 것이 감자였던 겁니다. 근데 이러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 감자를 사람들이 친숙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감자가 아주 좋은 작물이라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 2세가 있는데, 지금도 프리드리 2세의 무덤 앞에 가면 이렇게 꽃과 함께 감자가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리드리 2세는 유럽에서는 감자 대왕으로 불립니다. 프리드리 2세는 이 감자의 효용에 대해서 일찌감치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자를 적극적으로 재배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권장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악마의 작물이라는 인상이 남아가지고 쉽사리 접근을 못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서 감자를 심겠다라고 덤비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드리 2세는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사람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감자를 왕실에서 직접 심어가지고 그리고 울타리를 딱 치고 근위병들을 앞에 세워두고 보초를 세워두고 아무도 접근하기 못하게 합니다. 왜? 이것은 귀족들이나 먹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평민들은 절대 접근하지 마 이러니까 저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평민들도 너도 나도 감자를 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프리드리 2세에 의해서 이 감자가 유럽 전역에 퍼지는 계기가 되죠.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 많은 유럽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하고 감자가 유럽 음식의 대명사처럼 되어가던 이때, 아일랜드에서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945년에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80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품종 개량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품종만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 다양성이 사라지면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저항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 감자에 입마름병이라는
이 병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감자의 잎이 처음에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기 시작하면서 잎을 말리던 것이 줄기를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감자에까지 전염돼 가지고 감자를 썩게 만들어요. 이게 또 굉장히 희한했던 게 감자는 보통 수확을 하면 아주 좋은 것들은 따로 빼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감자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서늘한 창고에다가 잘 보관해 줍니다. 이 아일랜드 대기근 때는 잎마름병이 감자까지 썩혔을 뿐만 아니라 이듬해에 심어야 되는 시감자에게까지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감자까지 다 썩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아일랜드 대기근에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잎마름병에서부터 이 대기근이 시작이 됐죠. 근데 아일랜드 대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1845년 아일랜드 대기근이 시작될 당시에 아일랜드의 인구가 약 800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800만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되는 인구는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가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이때 아일랜드 대기근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아일랜드계의 후손입니다. 직계 후손입니다. 그만큼 아일랜드 대기근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800만이던 인구가 약 400만으로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대기근이 일어날 당시의 인구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약 150년이 흘렀는데도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기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은 감자를 주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700년대 혹은 1800년대를 배경으로 한 유럽 영화들을 보시면 식사할 때 보면 이렇게 냄비에 든 뭔가를 이렇게 떠서 접시에 담아서 먹는데 그게 대부분이 감자입니다. 삶은 감자에 우유나 생크림이나 버터 같은 걸 섞고 양배추나 뭐 베이컨 같은 걸 조금씩 섞어가지고 이것을 먹는 그런 유럽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당시 19세기 유럽 민중들의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냈고 빈센트 반 고흐를 기억할 때 그리고 19세기 유럽인들의 삶을 기억할 때 반드시 떠올리는 그림이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들. 이 그림을 떠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 즈음에 오늘날 우리가 아주 즐겨 먹는 음식 한 가지가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프렌치 프라이입니다. 삶아서 먹던 감자를 이제 이렇게 막대기처럼 토막 내 가지고 이걸 이제 기름에 튀겨 먹는데 보통 이 프렌치 프라이가 원래 만들어진 나라는 이름은 프렌치, 즉 프랑스 음식이라는 뜻에서 프랑스식 튀김이라는 뜻으로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실제로 감자튀김이 만들어진 나라는 벨기에였습니다. 벨기에에서 만들어진 감자튀김이 어떻게 해서 프랑스식 튀김이라는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벨기에 땅이지만 프렌치 프라이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 땅은 프랑스령이었다. 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유럽에 파견 갔던 미군들이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주는 것을 먹고 프랑스로부터 처음 먹었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건 프랑스식 튀김이구나 이러면서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죠. 아무튼 지금도 벨기에와 프랑스 사이에서는 이 프렌치 프라이의 원조를 놓고 아주 심각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서로 내가 원조다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죠. 자, 과연 그럼 이 감자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감자는 중국으로부터 도입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자가 가지고 있는 작물의 특성상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게 되죠. 혹시 화전농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산 등성이를 불을 태워가지고 이 재가 이제 거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산 등성이에 작물을 심게 되는데 이렇게 산 등성이를 태워서 작물을 심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논농사나 밭농사를 할 수 있는 평야가 적은 이런 산지 이런 지역에서는 화전농업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화전농업에 가장 알맞은 작물이 바로 감자 그리고 옥수수였던 겁니다. 감자와 옥수수가 유명한 지역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죠.
예전에는 강원도도 화전 농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보다 더 척박한 땅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함경 남북도 지역,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그리고 바다였고, 이러다 보니까 함경도에서는 예전부터 화전 농업을 많이 했고, 특히 감자와 옥수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와 옥수수를 통해서 얻는 것이 뭐죠? 바로 녹말입니다. 이 녹말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북한의 함경도 지역에서는 감자와 옥수수에서 얻은 전분, 즉 녹말을 가지고 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면에다가 명태나 가자미 등등으로 만든 식혜를 꾸미로 올리고 이렇게 만든 것을 함경도식 국수라고 불렀는데, 함경도에서는 녹말을 함경도 사투리로 녹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녹마 국수가 바로 함경도식 국수인데, 이 녹마 국수가 한국 전쟁 이후에 함경도 피난민들이 속초로, 서울로, 특히 서울에서도 서울 오장동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모여 살면서 이들이 만든 것이 바로 녹마 국수를 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만든 게 오늘날 우리가 함흥냉면이라고 부르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간 피난민들도 있죠. 저기 부산까지 내려간 피난민들은 그 당시 한국 전쟁 때 미국의 구호물자로 보내준 밀가루를 가지고 전분 대신 만들기로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밀면입니다. 그래서 감자 전분으로 만든 함경도의 녹마국수는 한국 전쟁 이후에 속초와 서울에 와서는 함흥냉면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리고 부산에서는 밀면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감자가 아주 적잖은 우리 한국인의 어떤 식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이처럼 남미가 원산지였던 감자는 대항해 시대에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고, 처음에는 악마의 작물이라는 오해도 받았지만 이후에 유럽인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작물이 되었고, 우리 전 인류로 봐서도 매우 축복인 작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먹는 함흥냉면, 그리고 밀면의 아주 시작이 되었던 게 감자였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